영업관리 개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영업과 관련된 판매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판매 과정에 대한. 3장에서는 구매 과정, 4장에서는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파트 1이고, 파트 2에서는 영업 조직의 전략적 역할에서 5장에서는 영업과 마케팅의 차이 이런 거 공부했고요. 6장에서는 고객 관계 전략, 7장에서는 판매 예측과 영업 예산의 책정, 그 다음에 8장에서는 구역을 설계하는 거. 그다음 파트 4에서는 영업 조직의 구축해서 9장에서 영업 조직의 구조, 10장에서 영업사원의 채용과 유지, 그다음에 11장에서 이제 채용했으면 교육훈련 시켜야 되고 교육훈련 이렇게 해서 했고요. 파트 5에서는 영업조직 활동의 관리라고 해서 모티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12장에서 했고 13장은 그 영업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14장에서는 영업 경비, 영업 활동을 수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영업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영업 경비가 왜 중요한지 집행하는 방법 등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오늘날 영업이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어서 그 모바일 베이스로 상당히 자동화가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6에서는 영업 조직의 성과 관리와 보상 방법 해서 16장에서는 성과 관리, 17장에서는 보상 방법, 18장에서는 할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6장 성과 관리를 이번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과라고 하면 영어로는 퍼포먼스라고 하죠. 그래서 관리하면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이게 성과 관리에 대한 영어 표현입니다. 성과 관리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을 드려보면 영업사원의 성과를 평가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영업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하거나 또 영업사원한테 피드백을 제공해서 더 나아가서 이를 갖다가 제도화해서 시스템화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성과관리다. 성과관리의 순환 구조를 보면 처음에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목표가 설정된 걸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하거나 또는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성과관리와 관련된 순환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관리를 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보상 수준, 즉 얼마를 보상을 할 거냐, 컴펜세이션에 관련된 것을 결정하는 목적이 하나가 바로 과거 지향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해야 갈 건가에 대한 변화관리에 대한 내용이 미래 지향적인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성과관리를 한다. 변화관리와 관련된 미래지향적 목적에는 영업사원의 어떤 개인에 대한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회사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예를 보면 우수한 영업사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 해서 우리가 신입 영업사원을 뽑을 때 그 모집 과정에서 어떤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된다. 반대로 우수한 영업사원이 아닌 사람이 결국은 부진한 영업사원인데 그 부진한 영업사원을 잘 원인을 파악해보면 어떻게 교육훈련을 시키는 게 좋은지 또는 코칭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런 교육훈련이나 코칭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아래 그림은 성과관리의 두 가지 목적을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를 통해서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성과관리 목적이고 성과와 원인 분석을 통해서 변화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미래 지향적 성과관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성과관리가 왜 중요하냐? 그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중요성입니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영업사원의 업무 자체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영업사원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니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의 어떤 변화가 상대적으로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심하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과관리라고 하는 게 영업사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영업활동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관리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업관리자가 이제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서의 영업활동이 회사의 영업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그걸 모니터링해서 영업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성과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영업관리 수단의 개선으로서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성과관리는 성과를 평가하는데 그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컴펜세이션, 보상을 한다거나 또는 동기 유발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영업사원을 뽑으면 또 중간중간 보수교육 이런 교육훈련을 하는데 그런 교육훈련, 리더십 등 여타 영업관리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의 마지막 그 중요한 이유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관리자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실적이 뭐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실적이 부진하면 그 부진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피드백을 해줌으로 해서 영업사원이 어떠한 측면에서 그 사람이 보완을 해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드백이라는 차원도 성과관리의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과관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어렵다. 두 번째는 성과 평가를 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거나 승진해 준다거나 또는 해임을 시킨다거나 구역을 바꿔준다거나 하는 것 같은 영업사원들의 이해와 이해관계하고 직결되는 후속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후속 조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성과평가는 영업사원에 대한 동기부여라고 하는 동기부여라고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의 기준으로 성과가 좋은지 또 그러면 그렇지 않고 나쁜지를 평가해서 영업사원을 갖다가 잘 동기 유발의 어떤 수준을 극대화시켜서 결국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순환의 구조 아까 성과관리가 어떻게 순환이 이루어지느냐 얘기 잠깐 했었어요. 시작할 때. 그래서 목표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계획한다. 실행한다. 평가한다. 평가하고 측정한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는 건데 측정 없는 개선 없다는 말이 있어요. 관리에서 뭘 측정하지 않으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도 해주고 문제점이 다 있으면 그걸 개선해주고 제도화하는 거 이런 과정으로 거쳐갑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여기서는 목표 변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결국은 목표 변수 달성 수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목표 변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과 지표가 하나 있고 하나는 과정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변수에는 반드시 그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 즉 기업의 전략하고도 이제 통보랑 그 일치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전략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어요.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을 기업의 전략으로 세웠다고 하면 그 목표 변수는 신규 고객을 창출하려고 하면 결국은 목표 변수가 매출 성장률 또는 고객 신규 유치, 신규 고객의 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표 변수 보는 것이고 기존 시장을 유지하려고 하면 고객 유지율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거나 컨트리뷰션 마진, 공원 마진을 가지고 본다거나 지출 비용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목표 변수를 보고 핵심 고객의 관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기업 전략으로 설정했다고 하면 핵심 고객을 관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핵심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니까 고객 만족도나 고객이 다른 사람을 추천한 고객 수수 추천 지수 이런 걸 가지고 목표 변수로 볼 수 있겠다.
이제 우리가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달성 수준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걸 설정할 때는 몇 가지 그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달성 기간,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치, 그런 변동치 이런 것들로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 동안에 여성 운전자 신규 유치 건수를 작년 동기간 대비 20% 증가한다라고 하는 어떤 문항이 있었을 때, 문구가 있었을 때, 여기에서 올해 하반기라고 하는 것은 달성 기간, 언제까지 한다 하는 게요. 우리 옛날에 뭐 경영 언론 시간에도 목표를 설정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시간 기준이 있었죠. 언제까지 할 거냐, 1년 동안 할 거냐, 뭐 1, 4분기 할 거냐, 뭐 올해 할 거냐. 두 번째 목표 설정하는데 그때 구체성이 있었죠. 수치화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재원. 목표를 수치화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윤진, 뭐 할 수 없다? 윤진이가 대학생과 대학 그 생활의 어떤 목표를 수치화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뭐 할 수 없어요? 예? 뭐 할 수 없어요? 수치화 해놓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 성적을 좋게 할 것이다, 열심히 공부할 거, 이렇게 해놓으면 뭘 못해요? 평가 못해요. 그 평가라는 말이 안 나와요. 혜진아, 평가라는 말이 안 나와. 목표는 항상 목적은 추상적으로 설정하지만 목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다. 그 구체라고 하는 말은 수치화해야 된다. 대학생활 나는 좋은 책을 100권을 읽겠다. 성적은 4.5에 4.0을 맞겠다. 자격증 뭐뭐뭐를 A등급을 받겠다. 토익은 990점 만점에 700점을 받겠다. 이렇게 수치화하지 않으면 토익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할 수 없다? 평가할 수 없다. 어떤 사람 500점 받는 것도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의 신규 유치 건수는 목표 변수가 되는 거고요. 작년 동기간, 그것은 기준치예요. 기준. 20% 증가, 이것은 변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달성 기간, 기준치, 변동치 세 가지 항목으로 기술하게 된다. 여기서 변동치는 판매 예측치를 바탕으로 영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치를 얘기한다. 판매액 등의 결과 변수가 목표 변수인 경우는 담당 구역이나 제품이나 고객군 등의 시장 잠재력을 감안해야 된다. 아래 표를 보세요. 2016년도에 판매 실적이 A구역은 1000, B구역은 1000, 합계가 2000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20% 매출 성장 목표를 단순 적용해서 구역별 목표를 정하면 1000이니까 20% 증가시키면 얼마예요? 1200이 되죠. 여기도 1200이 되죠. 근데 잠재력 지수, 요 A구역이 갖는 잠재력을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여기가 더 잠재력 지수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그렇게 되면 요 잠재력 지수를 감안해서 구역별 목표 수준을 정할 수 있죠. 전민영, 1320 어떻게 계산을 되고 있어요? 네, 여기 2000 곱하기 1.2 곱하기 0.55 맞아요? 네. 네. 여기 그 1080은 2000 곱하기 20% 증가했으니까 1.2 곱하기 0.45 하면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항상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력이 똑같지 않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 영업사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사는 동네 가서 영업하는 게 좋지, 못 사는 동네 가서 꼭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겠죠. 뭐 치킨 이런 거 파는 데는 꼭 잘 사는 동네 가서 안 팔릴 거예요. 잘 사는 동네에서 치킨 먹겠어요?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팔릴 걸 존재를 한다고. 잠재력 지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으면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게 뭐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계획의 수립이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자기 개발을 위한 계획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 개발을 위한 계획은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갖춰야 할 영업의 지식, 그런 뭐 영업 기술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 등을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설정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꼭 항상 해요. 그렇죠? 한 가지는 뭐예요?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내부 역량을 분석해요. 긍정. 여기 우리가 뭘 할 때 내부 환경을 분석하면 어떻게 두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그렇죠. 내가 이거 그 말이 안 나오면은 어리버리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라고? 기회와 위협이 내부 환경을 분석하면 자기가 준비를 잘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아무것도 회사가 뭐 기술 개발도 안 하고 뭐 준비 안 했으면 위협이 되는 것이고 내부 역량을 분석하면 두 가지가 뭐예요? 네, 그렇죠. strength, weakness에서 우리 회사가 강점이 있는 것도 있고 약점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목표 설정할 때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역량을 분석을 해서 결국은 뭐예요? SWOT 수화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핵심 성공 요인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핵심 critical success factor CSF라고 그래요. critical success factor. 어느 회사가 어떤 상황에서 핵심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런 팩터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뭐가 가장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critical success factor가 중요해요. 저희 인생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success factor는 뭐겠어요? 네? 뭐 하는 게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예요? 네? 그것은 궁극적인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천국. 네? 뭐 하는 게 크리티컬 성공이냐? 네?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꿈, 목표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꿈을 꾸지 않은 것은 달성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은 꿈, 목표를 잘 정하는 거. 잘 정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목표를 잘, 꿈을 잘 정하고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함.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보기에 운인 것 같아. 럭키. 운과의 조우가 되면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운과 조우가 안 되면 인생이 저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운과 조우를 잘 하려고 어떻게 돼요? 마음 쓰임이 착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못했으면 부모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예요? 공덕을 가지라고 하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 보이면 100원짜리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공덕이. 그런 게 쌓이면 사실은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운과의 조우에 너무 연연해 하는 것은 꼭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보면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오늘 수업 시간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저 차트를 보면서 내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뭐한 거예요? 그 시간에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한마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란 뭐냐? 약속 시간을 정했으면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 지금 시간에
흐리멍텅한 뇌를 가지고 있으면 흐리멍텅한 뇌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성실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흐리멍텅한 뇌를 가지고 있어요? 전민영. 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예, 왜 집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육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육체라고 하는 현존이 있고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본질 뇌가 잘 작동하려고 하면 현상 육체가 따라줘야 돼요. 따라주려면 어떻게 돼요? 아침을 잘 먹고 와서 포도당이 어때요? 뇌를 활성화하도록 산소 공급이나 영양분을 잘 공급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정신을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안 하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집중하더라고. 하빈아, 그런 거 같지? 나는 항상 옳은 얘기만 해요. 그래서 크리티컬 석세스 벡터를 도출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자기 개발 전략을 수립한다. 그래서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구체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고 자기 개발 전략이라는 것은 또 자기 개발과 관련된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에 실행하면 실행. 영업사원의 필드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과 또한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준비 등의 활동을 이를 실행이라 하고 다르게 설명하면 잠재 고객을 확보한다거나 또는 고객을 잠재 고객 중에서 가능성 있는 고객을 잘 선별한다거나 또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잘 파악한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판매를 하면 판매 종결이 중요해요. 판매 종결이라는 얘기는 판매를 성공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 탁 튀어가서 계약서를 탁 깨가지고 사인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후에 사후 서비스까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실행적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사원의 실적의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는지를 갖다가 보는 게 바로 평가입니다. 평가. 그래서 여기 지금 이름이 참 좋네요. 이몽룡. 이몽룡이 누구예요? 춘향전. 이몽룡이하고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춘향이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이몽룡이하고 춘향이하고 그 내용을 보면 어때요? 이해도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몽룡이가 과거가 돼서 결국 나타나죠. 근데 그 순간에 춘향이가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사또가 어땠어요? 뭘 안 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해가지고 막 춘향이를 막 다그치고 막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몽룡이가 거기에 암행어사의 자격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암행어사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걸 막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게 춘향전을 쓴 사람의 우회 축적의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춘향이가 낮은 신분의 계층의 사람이 높은 신분의 계층인 암행어사하고 결혼할 때 상당한 정도의 어떤 그 극한의 노력이라고 할까요? 힘든 과정이 없이 사람들이 신분이 점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분 점프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 노력, 어려움, 극기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하려고 작품에서 내가 암행어사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암행어사다. 그게 이제 우회 축적의 원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기업도 어느 성공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기술 개발도 하고 역량을 해야 어느 순간에 올라가고 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어느 단계에 올라가려고 하면 끊임없는 노력이나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뭔가가 필요해야 그것이 모아져서 결과가 내는 거예요. 요 아래 표를 보면 이몽룡, 박문수, 김선달, 홍길동 4명이 이제 2015년도 실적이 750, 500, 1025, 900. 그래서 전체가
3,235예요. 2015년도 이랬고요. 2016년도로는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75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750이 75 올라갔으니까 10%가 증가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각 영역별로 좀 잠재력 지수가 나와 있어요. 잠재력 지수가. 그럼 목표 달성에 943이라고 하는 수치는 3,235 곱하기 뭐 한 거예요? 그 1년에 지금 목표 성장률이 12%라고 하면 3,235 곱하기 1.12에다가 시장 잠재력 지수 0.26을 곱하면 943이라는 숫자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준정아, 나와? 나왔어? 핸드폰을 두드려봤어? 이 수치를? 두드려보세요. 3,235 곱하기 1.12 곱하기 0.26 하면 아마 942점 얼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올려서 940. 그래서 943으로 가면 지금 목표 달성률 87.5%는 어떤 거고 차이예요? 몇 분의 뭐예요? 825 나눌 943입니까? 뭐 나누기 뭐가 80.5예요? 825 나누기 943이에요? 네? 김민정 안 들어봤어? 뭐 나와? 뭐 나누기 이 87.5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943에서 825를 빼면 118인가요? 네. 87.5는 시장 네? 825 나누기 943이에요? 해보세요 한번. 숫자입니다. 다음 우리가 피드백 및 개선에서 그 영업관리자의 역할, 피드백 및 개선과 관련해서 영업관리 역할은 뭐냐? 성과 평가의 주체도 영업관리자이고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향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영업관리자죠. 그래서 영업관리자는 이러한 평가를 결국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영업사원의 피드백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것도 결국은 영업관리자의 책무인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영업사원에 대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영업팀 또는 영업지점 등에 대한 피드백도 포함할 수 있다. 영업관리자는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거나 또는 시스템